안녕하세요.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신동엽입니다. 오늘은 갑상선과 요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조류, 어패류 섭취가 많아서 갑상선 질환이 많다는데 사실인가요? 그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뭐 해조류도 많이 먹고 해산물도 많이 먹고 또 음식 자체가 이제 장류가 막 젓갈도 많이 쓰고 그래서 요드 섭취가 많은 건 사실이고요. 근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어떤 특정 갑상선 질환이 지금 많이 생긴다. 는 근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요드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요드 결핍이 실제로 어떤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갑상선이 커지는 뭐 또 혹이 생기는 뭐 이런 병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뭐 한국에서 요드가 어떤 특정 원인이 된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따로 요오드 영양제를 먹어야 하나요? 이게 사실 이제 앞서 해주신 질문하고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헷갈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드가 결핍이 되면은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요드가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일반적인 식생활을 했을 때 결핍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요드 결핍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런데 갑상선의 어떤 기능 저하증이나 이런 게 이제 진단을 받으시면 그런 거를 어떤 기사를 보거나 이렇게 하고 요드를 막 찾아서 영양제로 이렇게 따로 섭취를 하게 되면 오히려 요드를 과잉해서 먹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오히려 갑상선 기능이 더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요드를 막 더 추가로 복용해야 될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고용량 요오드 섭취 누구에게나 건강에 좋은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고용량 요드 용액을 치료 목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드를 과량 섭취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갑상선 기능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부러 이제 치료 목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빨리 기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고용량 요드를 쓰기도 하고 일시적으로요. 또 뭐 갑상선 수술을 할 때 출혈 같은 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고용량 요드를 쓰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장기간을 걸쳐서 고용량 요드를 쓰는 경우는 별로 없고 그게 어떤 증상을 뭐 더 좋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네. 방사성 요오드의 흡수를 막기 위해 요오드를 따로 먹어야 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오해죠. 오해고, 그러니까 방사능에 노출이 됐을 때 방사성 요드가 나오면서 그게 이제 갑상선으로 들어가서 갑상선에 이렇게 나쁜 영향을 해를 끼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사능 요드에서 피하기 위해서 실제로 과량의 방사능이 없는 요드를 같이 빨리 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내 갑상선에는 방사능 요드가 잘 안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걸 일부러 노리고 그렇게 처치를 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원폭이나 방사능에 노출된 상태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상황에서 그런 고용량 요드를 섭취하실 필요는 전혀 없죠. 긴 반찬을 식탁에 자주 올리는데 얼마나 먹는 것이 적당할까요? 사실은 이제 일반 식생활에서 우리가 요오드를 뭐 어느 이상 먹으면 뭐 어떤 병이 생기더라 뭐 이렇게 딱 연구가 이렇게 명확하게 돼서 결론이 나온 건 사실 없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는 요오드 결핍이 거의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잉이 되지 않게 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어른보다 아이들에서는 우리가 이 상한선이 더 낮기 때문에 실제로 요오드가 과잉돼서 섭취될 가능성이 어른보다 더 높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미역국 뭐 한 그릇 하루에 먹는다든지 아니 뭐 김 도시락김 한 통 먹는다든지 그러면 사실은 애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루에 필요한 요드는 충분히 다 섭취가 된 상태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른 반찬에 또 요드가 들어있으니까 그런 김이나 미역, 다시마 이런 걸 많이 먹게 되면은 매 끼니 먹는다든지 매일 먹게 되면 요드를 과잉 섭취하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오히려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출산 후 먹는 미역국, 요오드 과다 섭취하는 건 아닐까요?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세 끼를 다 미역국을 먹으면 성인에서 그 권장 상한치를 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예전에 그 영양이 좀 부족했을 때는 이게 실제로 이런 요오드를 보충하는 중요한 그 수단이 됐겠지만 지금은 요오드 결핍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문화적인 건데 그것도 사실 우리가 계속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일정 기간만 지금 과잉 섭취를 하고 있는 거라서 실제로 어떤 병으로 직접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상한선을 넘게 섭취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후 기간에 요오드를 섭취하는 것도 하루에 한 2끼 이상은 먹지 말라 보통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다시마가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실제로 환자분들 보면은 이 건강에 좋다 그래서 매일 다시마 국물로 밥을 짓고 뭐 다 모든 요리에 다시마 국물을 활용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실제로 건강 검진하면은 갑상선 기능 떨어지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굳이 그런 거는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역, 뭐 김 이런 거 이제 해조류 이런 데 당연히 많이 들어있고 그 외에도 유제품이라든지 뭐 계란이라든지 뭐 육류, 해산물 같은 데도 많이 있고요. 요오드 섭취에 기준이 있나요? 보통 뭐 성인에서 150 마이크로그램 이상 섭취해라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아무 신경을 안 써도 그 이하로 먹을 수가 없어요. 거의 모든 분들이 그거보다 몇 배 이상 많이 내가 아무런 신경 안 쓰고 먹어도 많이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외국처럼 요오드 결핍을 걱정해서 이거를 챙겨서 요오드를 드실 필요는 사실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이 먹지만 않도록 해조류에 제일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해조류를 막 매일 먹는다든지 특히 이제 해외에서 구입한 종합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요오드가 또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 너무 과잉 섭취하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지 너무 신경 써서 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을 위한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요오드가 부족해도 갑상선에 문제가 되고요. 또 너무 과잉이 돼도 문제가 되거든요. 둘 다 안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어떤 병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고 맞는 말도 나한테 적용하면 틀린 말일 수도 있고 사실 복잡하거든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를 믿고 섣불리 이렇게 약을 드시거나 영양제를 찾아 드시기보다는 그냥 건강한 식생활을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면 대부분의 병에 문제가 없고요. 갑상선에 병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몸의 호르몬 밸런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